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몇 개 정도는 가입해놔야 한다는 거 모두가 알고 공감하겠지만 현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걸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제대로 보험을 가입해본 적이 없거나 둘째, 보험이 가입돼 있긴 한데 내가 뭘 가입했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상품 광고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선입견 갖지 마시고 평생 살면서 가져가야 할 보험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가입해야 현명하게 가입하는지까지 그 핵심을 딱 알맹이 추려서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믿고 풀시청 같이 가보시죠. 근데 솔직히 보험이란 게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 정확한 정보 여러분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실 권태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태인 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라이프라는 종합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권태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흔쾌히 촬영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간단하게 우리 권태인 팀장님 소개드리면 이 스마트 컨슈머 혼노비한테 보험 판매를 성공하신 진짜 훌륭하신 설계사 분이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추가 설명 더 필요 없겠죠. 자, 아무튼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보험은 개인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만큼. 그래서 그중 첫 번째가 세상에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보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준비하시는 종합보험,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운전자보험, 그 다음에 기타 부수적으로는 뭐 치아나 치매나 미래 경제 상황을 대비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등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는데도 정말 많은 종류의 보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막 우왕좌왕하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일반인 분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핵심 보험이라는 거 어떤 것들이 있고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순서로 보험을 설계해 나가면 될지 그런 것들도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병원을 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시거나 다치시게 되면은 통원 치료를 하시거나 입원 치료를 받으시거나 어떤 검사를 진행하실 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종합보험에서 우리가 병이 진단이 돼야 수술을 받고 수술을 받으려면 입원을 하시겠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셨을 때 후유증이 남으시겠죠. 이 순서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후유장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는 실비보험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종합보험을 통해서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요것들을 핵심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실비보험은 좀 간단하고 쉬우니까 너무 기본보험이라서 많이들 가입을 하셨을 텐데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알아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우선 종합보험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보통은 이제 20년 동안 매달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80세 혹은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나오는 상품이 있고 환급금이 안 나오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일단은 이 종합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통 20년을 내고 네. 일단 90세 또는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저는 보통 90세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해지환급금,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환급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일반형, 해지환급금이 나오지 않는 무해지형 상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해지형 상품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무해지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할 것 같기는 해요. 20~30%의 금액대가 차이가 있으시고요. 대신에 20년 안에 해약을 하실 때 환급률이 제로입니다. 결국은 같은 보장 상품에서는 무해지형이 훨씬 월 납입액은 싸지만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환급금은 없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잘 설계를 하면 무조건 무해지형이 이득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납입을 하시고 9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실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무해지형으로 가시는 게 금전적인 소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해지형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보험에서 또 하나 헷갈렸던 게 종합보험을 알아보다 보니까 일반 종합보험이 있고 어린이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어린이 보험인데 저 같은 40살 아저씨가 가입을 할 수 있다고요. 도대체 일반 종합보험과 어린이 보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봐요.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둘 다 종합보험입니다. 아, 결국 그냥 종합보험인데 나이에 따라 일반 종합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나눠지는 거군요. 그쵸. 이제 고객님들의 나이에 따라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건데 이제 어린이 보험이 당연히 장점이 조금 더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폭이라도 금액적인 차이가 조금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금 혜택이 더 보장이 넓은 특약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특약 조건이 좋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기능이 훨씬 우월합니다. 이 납입 면제라는 거는 뭐죠?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사후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가입하고 20년을 납부해야 되는데 10년 후에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년은 원래는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그 납입을 면제시켜주고 나머지 보장을 그대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납입 면제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일반 종합보험에서는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없나요? 일반 보험에서도 이제 납입 면제 기능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납입 면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종합보험보다 납입 면제 기능의 그 단계가 훨씬 낮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납입 면제의 발동 조건이 훨씬 낮아서 유리하다. 그렇죠. 더 쉽게 발동을 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드리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이 뇌졸중이 진단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납입 면제의 조건이 발동을 하는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뇌혈관 질환 단계가 오시더라도 납입 면제 기능이 발동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어린이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험 나이로 30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린이 보험을 선택을 하는 게 일반 종합보험보다는 유리하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실제로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이제 얼마만큼 보장받을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종합보험에서 어렵게 느끼는 게 보장하는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보장 항목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마다 그 차이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핵심 특약이라고 하면은 3대 진단이라고 하죠. 암이랑 뇌혈관, 심장 쪽 이 세 가지를 먼저 준비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하시는 이유가 병원비도 많이 들 뿐더러 네. 굉장히 위험한 질병들이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46%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 그 세 가지 질병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으로 보험사마다 경쟁을 하는데 이게 매달 기준이 바뀌어요. 아, 보험사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보험사, 예를 들어 뭐 DB가 좋다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매달 업계 현황을 좀 추적을 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보험을 준비하실 때 많은 보험사를 비교해서 제안을 받아보시는 게 유리하시죠. 아,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일반인이 혼자서 알아보고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믿을 만한 설계사분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합보험을 설계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내가 원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어떻게 받을지 타겟팅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입맛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암 진단금을 5천만 원까지 받고 싶은데 설계사분이 2천만 원으로 설계를 했다 해서 이것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1,000만 원당 예를 들어 단가가 8,000원이면 내가 5,000을 보장받고 싶으면 8,000 곱하기 5에서 4만 원을 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 성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조립식으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는 설계사분을 만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보장은 많이 받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다 많이 받게끔 설계하다 보면 보험금이 너무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료 도대체 얼마 정도를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제가 얼마라고 딱 제시를 해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아무래도 모두의 소득 수준도 다르고 할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점이 고객님들께서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 선을 스스로 책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혼자서 책정을 하기 힘드신 분들이 간혹들 계신데 저는 그분들께는 월 소득의 7%에서 8%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나의 소득에게 맞게 내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가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 종류도 있고 뭐 가입 금액도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욕망이 있냐면 나는 나쁜 설계사를 만나서 바가지 당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이런 욕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가입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뭐 영업적인 거 다 빼고 솔직히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때는 고객님들께서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때 자신이 무엇을 보장받는지 확실하게 아셨을 때 이럴 때에만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제 뭐 자동차 보험 같은 특이하게 얼마 없고 대중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저는 다이렉트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설계사를 통해서 어차피 금액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종합보험은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진 않나군요. 네,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인터넷이 조금 더 싸긴 하지만 자신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고, 이제 모르신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비교하시기에도 한 군데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설계사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종합보험을 알아볼 때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아주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 보험사에 지금 현재 어디가 가장 유리한 조건들이 있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비교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현업 종사자가 아니면 알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확실히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게 간단하니까 훨씬 싸고 좋은데,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좋은 설계사분을 만나서 가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자동차 보험을 이제 가입을 시켜드릴 수는 있지만 푼돈 벌자고 제가 제 소득을 위해서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이렉트로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거 사장님이 알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현실은 내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나 속았다, 호갱당했다, 잘못 가입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설계사한테 바가지를 당했거나 속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많은 설계사분들이 선의로 업무를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설계사분들이 조금 모르실 때, 아직 좀 서툰 설계사분은 분명히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제 경력이 있잖아요. 네. 약관에 대해서나 특약에 대해서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일을 겪으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설계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받아야 할 항목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거나 뭔가 그렇죠. 내가 타겟팅하고 싶은 거 제대로 타겟팅 못 한다거나 이런 맞춤형 설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적립금 이겨있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월 보험료를 일부러 높게 책정해서 인센티브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설계하는 악의적인 경우도 그렇죠. 있다는 거군요. 결국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완제품을 이렇게 설계서를 준 대로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입맛대로 수정해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조립식으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일반인들이 보장 항목 이런 것들 직접 설계를 하기에는 업계 한도라든가 이 약관 같은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직접 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특정 질병이 있을 경우 가입 거부되는 보험사도 있고, 그래서 보험사마다 비교하는 것도 어렵고 막 아무튼 복잡해요. 이런 복잡한 일들 우리 권태인 팀장님도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 연락 가면은 뭐 저한테 설계해 주셨던 것처럼 잘 정성스럽게 설계를 해 주시겠죠? 네, 뭐 역대급으로 역대급. 힘드신 분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연락 주신다고 하면은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제 컨텐츠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불법 보조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뒷돈 오가고 막 이런 거. 저도 좋아. 네, 저도 솔직히 보험 설계할 때 이런 사은품 많이 주는 거 요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보험 가입할 때 사은품 얼마 주냐 요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권태인 팀장님이랑 제 보험 상품을 다시 설계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 사은품 한두 푼 더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보다 내가 20년 동안 매달 돈을 낼 건데 이 상품이 얼마나 더 실속 있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잘 설계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설계해주는 정직한 설계사분을 만나는 게 우선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은품보다는 이런 좋은 설계사분을 만나는 게 1순위,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사은품을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월납 보험료를 뭐 2달치를 내준다 이런 거에 또 혹하셔서 그쵸.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큰 병에 걸리셨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급이 거절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 장점적으로 건강검진 센터도 같이 제휴된 업체가 있어가지고 건강검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진단이나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청구를 확실하게끔 도와드리고, 이런 것까지 설계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가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시고 사후관리까지 혜택을 받으시는 게 보험 가입의 순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보험이라는 내용이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우리 권태인 팀장님 혼너비한테 정말 잘 설계를 해주셔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혼자 보험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정말 정성스럽게 설계를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네, 오늘 영상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